꾸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적천수 강의를 하겠어요. 이게 아마 8번째인가 그래. 여명장이라고 해서 여자 사주를 뭐를 가지고 남편과 자식을 볼 거냐 이거예요. 여자는 일단 성으로 얘기하면 관성을 봐야 되겠죠. 이게 남편이에요. 네, 남자. 남편이라고 해야죠. 남자가. 자식은 식상이에요. 네. 식상을 보시고 보고 이 사주가 이 여자의 남자가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얘기를 했죠. 그럼 여자 사주의 관성이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곧 뭔 뜻과 같냐면 일주가 좀 강하다는 뜻이에요. 일주가 강해야만이 관성을 감당을 해요. 역시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일주가 강해야만이 이 자식의 힘을 배설하는 힘을 뺏기는 힘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한테 치고 자식한테 치게 돼 있어요. 여자는. 여자 운명은 참 저 여자가 참 좋다. 운명이 좋다 나쁘다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남자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식 복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차이가 나더라. 둘 다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극하는 것이요, 이것은 내가 설하는 거예요. 요게 빠져봐요. 요게 빠지면 요게 식상이 와서 남자를 극해요. 자식이 남자를 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뿐이지 둘 다 좋을 리가 없다. 남편 복이 좋으면 자식은 좀 시원찮고 자식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남편은 좀 시원찮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런데 철조 선생은 원문에 의해서 근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용신이 남편성이다라고 해요. 그때 용신이 남편성이면 용신은 운이 들어왔을 때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운이 풀린다는 소리예요. 운이 풀린다라는 소리죠. 조금 아까 어떤 여자 사주를 하나 인터넷에 봤는데 참 조열한 사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여자는 보나마나 블루가 완전히 다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남자는 전혀 들어올 구멍이 없다. 그럼 혼자 산다. 원문을 읽고 유백원 주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철조 선생이 설명하신 여자 명조 2개를 강의할게요. 남편을 이야기하고 논부, 영어예요.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논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남편을이니까 목적어죠. 남편을 이야기하거나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안상, 편안하고 상서로움이 있어야 된다. 사주가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 또한 고요하고 화평해야만이 그 부인의 도라고 해서 그 여자의 도는 이 길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상, 그 여자의 표상이 드러날 것이다. 삼기나 이덕, 이건 신사래요. 이거는 허호온해서 헛말하기, 좋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고, 함지나 영만은 반추상이라고 해서 원문에선 반만 봐라라고 했는데 점점 내려갈수록 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유시주는 그 긴 이론도 안 된다라고 했고 임철조 선생은 아예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유시주라고 해서 유백원이라는 양반이 이제 청나라 개국공신인데요. 그분이 이걸 썼을까, 줄을 달았을까 하는 건 의심스러워요. 어떤 사람이 쥐어놓고 그 다음에 유백원이라는 사람 이름을 팔아서 증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철조 주는 확실해요. 임철조가 저건 주를 했구나라고 하지만 설하고 주는 아니에요. 자기가 주를 단 게 아니라 임철조가 증주를 한 걸 돌아다니는 걸 슬쩍
베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자, 그래서 국중에서 관성이 명순해서 밝게 드러남이 순하게 확실하면 남편은 귀하고 길할 것인데 그런 이치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보세요. 관성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남편성이에요. 이게 태왕이에요. 그럼 일주가 고단해요. 예, 그런 땐 상관의 남편이 된다라고 해서 이 상관, 자식이에요. 자식이 남편을 극하라는 소리잖아요. 이런 소리는 결국 임철조 선생은 절대 반대하죠. 어떻게 자식이 남편을 극하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삼강오륜에서나 있는 소리고 분명히 자식이 남편을 극합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 자식을 낳으면 남자는 옛날서부터 자식을 낳으면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도 해요.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안 그런데 남자는 자식을 낳으면 죄를 지었다라는 소리도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서 여자가 요 가운데 꼈으면 요 남편이고요. 여기 자식인데 이 남편이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식이 이렇게 쓱 엄마를 감싸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라고. 옛날엔 맞는 여자들 많았어요. 요즘은 뒤집어서 맞는 남자가 많고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두드리는 남자들이 많았죠. 이제 반대로 관성이 가장 약해요. 이런 때는 또 허약한 남편이겠죠. 이게 재성이 불해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건 용신이 남편이라는 소리예요. 벌써 확 틀려져 버리잖아요. 왜 재성을 왜 남편을 돕냐? 재생관하니까 도와주니까. 원래는 여자의 재성은요, 곧 뭐예요?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예요. 남편의 여자의 재성은. 그래서 재성이 시어머니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옛날서부터 여자가 시집을 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그 10년째 돼에 복간에 키를 준다 그랬어요. 그 국간의 키는 항상 누가 갖고 있었냐? 시어머니가 갖고 있었어요. 인수 받으려면 10년은 고생해야 돼요. 재성에 대한 거죠. 비견이 왕이에요. 관성이 없어요. 이런 때는 할 수 없이 상관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에요, 이게. 자식인데 남편이라고 하죠. 용신이 남편이다라는 소리죠. 상관이 왕이에요. 무재관이에요. 이건 인성이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성은 곧 하는 일이 뭐냐? 이 상관을 극해요. 그래서 인성을 쓴다라고 하지만 저게 남편이 될 리는 없어요. 용신이라는 거죠. 만국이 관성에, 이건 관성이 많다는 소리예요. 관성이 많아서 일주를 갖다 아주 속인다는 뜻이죠. 기만한다. 관성이 아주 많은 사람은 상관이 많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 짓거리가. 자기가 괴로우니까 바깥으로 노출을 못하고, 바깥으로 노출하는 게 스트레스만 많이 받는 거죠. 그럴 땐 인수로서, 쓰는데, 곧 남편이 불국신, 남편이 곧 어떻게 해요? 일주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수만 쓰면. 용신이 인수라는 거예요. 만국이 인수예요. 고달프죠. 설관성하죠. 관성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때 재성으로서 하면 일주가 불국부, 오히려 반대로 남편을 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대체로 더불어서 남명과 논자, 자식을 논하든 귀를 논하는 이치는 비슷하다, 상사. 그러나 국중에서 상관이 청현이라고 해서 맑고 아주 맑게 드러나면이라는 거죠. 맑게 드러나면이라고 해서 자식도 귀하고 이친이라는 것은 곧 친하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하냐? 그렇게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만약 상관이 태왕하면 인성으로서 자식을 산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 귀하면요, 자식은 좀 약해요. 둘 다 좋을 리가 없어요. 상관이 태면 이건 자식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비견으로서 또 자식을 삼고요. 인수가 왕이에요, 무상관이에요. 이건 자식이 없다는 뜻인데 재성으로서 자식을 삼는다라는 거죠.
제식이 왕이에요? 설식상이에요? 자식상이 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 비견으로서 자식을 삼는다. 저 위엔 남편, 이 아래는 자식이에요. 불필 전집, 관성이 논부.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관성으로서 오직 남편으로서 논하지 말고 전집 상관으로서 자식을 논하지 마라. 단지 안상, 이 안상이라는 것은 사주에 편안함과 상스러움이 있고 순하고 고요하면 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신을 잘 바라는 소리죠. 이덕과 삼기는 불필론 논할 필요도 없고요. 함지나 역마는 저기서 반추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비록 유험이라고 해서 경험은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치는 부장, 길지 않다 라고 해서 그냥 가운데서 연구만 할 뿐이다. 그래서 불가불상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자세히 살피라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280 한번 봅시다. 288번인가요? 그렇죠. 예, 딱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여자예요. 여자 사주의 기사, 개유, 임진, 갑진. 그래서 칭호르의 경우 임진이라는 괴강이 있죠. 이런 사주는 임진, 경술보다는 좀 약해요. 임진은 개강살, 살 중에서 제일 약한 살이죠. 그러면 이런 건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6월에 태어난 임수일주니까 월을 먼저 봐야 돼요. 6월에 태어난 임수일주다라고 하면 이건 이 자원묘유는 왕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금이 최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인수가 강하다. 인수가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은 게 많으니까 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설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이 인수를 극을 해줘야 돼요. 극을 하려면 재성을 써야 되고요. 설을 하려면 식상을 써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철저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추수통원, 가을물이 통원, 가을철에 태어나서 근거를 두고 있다. 인성병력, 인성이 딱 사령을 하고 있죠. 관살이 수왕, 관과 살이 비록 왕하다 할지라도 라고 해서 관이라는 건 여기 있고요. 살이라는 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진토 같은 건 임수를 극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정관도 하나 있지만 이런 기토는 임수 극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재하고 화하는 것이 합의라고 해서 재할 때도 좋고 화할 때도 좋다. 더욱 묘한 것은 시간에 투출한 간목이다. 이 식신을 쓰겠다는 소리예요. 좋다라는 것은. 제살토수, 살을 재해서 빼어난 기운을 토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살에 대한 것도 항상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일파순수지기, 순수한 기운이 있으니 소위 인품 단정, 사람 품성이 단정했고요. 정우시서라고 해서 시와 서에 정통했다라는 거예요. 운 또한 어떻게 해요? 화로 흐르지를 희 운도 무화. 운에서 화로 흐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결국은? 운이 들어왔을 땐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이런 데다 흡수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화운이 별로 안 좋다. 자, 보세요. 금이 채니까 화부터 써야 되지 않냐라는데, 이건 사유금극을 해서 화 절대 못 쓰죠. 그러니까 여기다 금채 화목용조에 뭐라고요? 화는 불영이다라고 했어요. 그 불영이면 뭐예요? 이 목을 좀 다음 쓰고 그 다음에 목을 생하는 수를 용신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수목으로 흐르고 앉았죠. 괜찮아요. 관부죠. 그러니까 화가 없어서 관을 도와주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불상, 화가 없어서 인성을 상하지 않는다. 요 인성 상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부성현 기현, 남편성이 귀하게 됐다. 남편성은 어디 있어요? 관성이죠. 뭐 관성이 귀하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마우스를 건드려야 되는데요. 남편과 자식이 아주 다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고봉, 고할 것자, 이품지영이라고 해서 이품의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누가 누렸는지 모르지만 여튼
남편이겠죠. 남편이 이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서 금이체라는 건 확실해요. 6월에 태어났으니 인성이 강하다. 인성이 강하니까 재성을 써야 된다는데 재성은 화죠. 화는 사유근국을 해서 없으니까 못 쓰고 이 양반이 철저 선생이 얘기했듯이 괜히 운이 들어와서 운에서 화가 들어오면 이 관성만 더 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안 오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 계열의 임진일이면 일주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신은 시간의 식신을 간목으로 쓰죠. 예, 그래서 운에서 화가 안 들어온 게 더 다행이다 라고 합니다. 예, 자, 컴퓨터에서는 5.5 금이체죠. 금이체니까 화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0.5분이 안 돼요. 사화. 쓸 수 없고 목을 쓰고 수를 쓰는 용조예요. 예. 대운이 잘 흐르고 있죠. 여자 사주예요. 288번이에요. 네. 지금도 괜찮아요, 이거. 여기까지. 경금 되면 이거 안 좋죠. 경대운에는 저 간목을 충을하죠. 오히려 이 6대운 돼서 묘유충은 될 수 없어요. 묘진하고 해서 목이 더 성해져요. 이런 사주가 월주를 충하지 않는 거예요. 6대운이 돼도 이렇게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주예요. 곧바로 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진토가 있기 때문에. 묘진 해서 저 목을 살리는 사주예요. 식신을 살리는 사주죠. 그러니까 저 환갑때 돼서 크게 변화가 없는 사주다. 환갑을 잘 남게 됐었죠, 옛날에는. 네, 289번. 자, 거의 비슷해요. 앞에 사주랑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되냐면 5월이에요. 저건 6월이고요. 자, 그러면 저건 가을이에요. 아유, 금이 왕한 계절이에요. 이건 5월이니까 뭐예요? 화가 강한 계절이에요. 예. 화가 강하니까 5월에 태어났어요. 화가 맹렬하죠.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은 맞아요. 그 이유 이렇게 해서 목생화해서 식신격은 맞죠. 예. 화체 수금영조죠. 이 사주도 참 깔끔하게 흘러요. 예, 사주가. 예. 화가 화세가 아주 맹렬하죠. 예. 미터 속에도 좀 들었고요. 그러나 참 이거 깔고 앉는 자리 좀 보세요. 예, 참 해수가 촉촉하게 해주죠. 자수보다 더 좋은 게 해수예요. 자, 또 금은 유취라고 해서 부드러울 유자에 물을 취자예요. 유추지시다라고 해서 올해 여름에 금은 물렁물렁하다라는 거예요. 반가운 것은 임계수가 통근해서 화를 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임계수가 요 해수에 통근을 해갖고 이 화를 제하고 있다. 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진토도 역시 설화생금해요. 예, 요거요. 예, 그래요. 화, 즉 화토가 불열조. 뜨겁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다. 수목이 이거 고하게 마를 것자 마를 학자예요. 나무가 마르고 물이 마를 학 이래요. 나무 목자에 썼고 물수변에 썼으니까 같은 뜻이지만 마르다라는 뜻도 요 글자는 나무가 마른 거고 요거는 물이 마른 거예요. 접속상생. 예. 나무도 물도 마르지 않으니 서로가 연결해서 상생하고 있다. 청이 순수, 깨끗하고 순수하니 위 여중제자라고 해서 여와 자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여자는 이건 여자고요. 이 자는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 가운데도 재주 있는 남자가 있다. 생삼녀, 그래. 삼자. 세 아들을 뒀고요. 여자는 치질 않아요. 시집가 버리면 끝나니까. 남편은 임경관, 서울에 있는 경찰, 경관이지만 가도 청안,
집안이 청빈하고 청 하나 오면은 선비 집안이죠. 제가 집에서 자식을 교자 독서 글 공부를 시켜갖고 이자 등과 두 아들을 과거에 등과시켰네요. 일자 발갑, 이거 발갑이라는 건 과거 시험에서 1등을 한 걸 발갑이라고 합니다. 부관 낭중, 또 경관에서 낭중까지 됐어요. 이게 서울에서 저거다가 중앙청으로 들어갔네요. 낭중이 되고 자관, 자식이 오히려 의사가 됐어요. 수 2대 집업, 2대에 걸쳐서 봉을 받았네요. 참 좋은, 대운이 좋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오래을목, 음계수가 필요하다. 또 조용신으로도 발고행이다. 그러나 이 을목명주는 을지오화가 연지 진토를 생하고 다시 진이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니 금생 아주 화토금수로 흘러요. 그걸 뭐라 그러냐, 연주상생격이라고 해요. 이런 사주는 흉운이 들어와도 괜찮은 사주예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이 구슬이 이렇게 얽매 있으면, 꿰어 있으면 와서 끊으려고 해도 대운에서 끊을 수가 없다. 흉운이 들어와도. 화가 역시 4점이에요. 화체 수금용조죠. 지지로 인묘 대운만 피하면 무난한 대운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세운에서는 안 좋죠. 화운이니까 안 좋고요. 지금 경진대운 괜찮아요. 진토는 습토니까 좋습니다. 이 두만 피하고 나면 이 천간으로 들어오는 거는 화운인데 안 좋을 겁니다라고 하지만 이 임계수가 대기하고 있어요. 들어와라 해서 꺼져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지에서 해자축원으로 흐르니까 수원이니까 병정화가 힘을 못 써요. 저 임계수한테 충분히 막아집니다. 아마 갑술대운이면 끝이 나죠. 이 술토대운에 오술 화국을 이루고 술미 오술 해서 한 80이면 이 인생도 끝날 것 같습니다. 여자 사주 80이면 충분히 괜찮죠. 지금 세우는 답답해요. 안 좋은 사주죠. 사주 괜찮은 사주예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